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S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n은 9의 배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선은 좀 밑줄을 긋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S라고 하는 집합에 대해서만 우선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9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9 곱하기 1, 9 곱하기 2, 9 곱하기 3, 9 곱하기 4. 예, 이렇게 쭉 가가지고 9 곱하기 11까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y라고 하는 집합은 0부터 6으로 되어 있는데 x에서 y로의 지금 대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수 f가요. 자, 그런데 지금 f의 n을 정의를 하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n을 7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그러니까 100보다 작거나 같은 100 이하의 자연수를 7로 나누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때 f의 n이라고 하는 것은 0, 그 다음에 1, 2, 3 쭉 가가지고 6까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f의 n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역함수 존재. 자, 그러면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1대1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를 이제 어떻게 논할 거냐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라리. 자, 이걸 그냥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9 곱하기 1, 9 곱하기 2, 9 곱하기 3, 9 곱하기 4, 그리고 9 곱하기 5, 9 곱하기 6, 9 곱하기 7, 그리고 9 곱하기 8, 9 곱하기 9, 자, 9 곱하기 10. 자, 그래서 빨리 할 수 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 나열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7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녀석은 당연히 나머지가 2에 해당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요, 이 9라고 하는 수가 7을 기준으로 해서 7 더하기 2에 해당이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곱하기 지금 2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과 곱해지는 분배 법칙을 통해서 7과 곱해지는 것은 어차피 7의 배수니까 얘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2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얘는 4가 남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9 곱하기 3 같은 경우에도 같은 원리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얘는 7 더하기 2예요. 역시나. 거기에다가 지금 3이 이렇게 곱해졌습니다. 어차피 7과 곱해지면 결국에는 7의 배수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 나머지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2 곱하기 3을 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나머지는 6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6 같은 경우에는 1이 되겠죠. 45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3에 해당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 이거 보세요. 얘는 이제 7 더하기 2다라고 할 수가 있고 곱하기 5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7과 곱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2와 지금 5를 곱했을 때 10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을 다시 한번 7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되죠? 3이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3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5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3 같은 경우에는 0이죠, 당연히. 7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7, 8에 56인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6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아니죠. 56이 아니라 72죠. 7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2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얘는 다시 또 어떻게 돼요? 90 같은 경우에는 6. 그리고 9 곱하기 11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1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은 뭐 나름의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2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0,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동일한 패턴으로 2, 4, 6, 1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얘가 역함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f의 n이 결국에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치역과 공역 자체가 어떻게 해요? 원소가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뭐가 됐던 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우선은 이것부터 한번 따져줘 보겠습니다. f의 인버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63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보세요. 얘가 7 곱하기 9거든요. 그럼 나누었을 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즉슨 f에 어떻게 63을 하게 되면 0이 된다는 뜻이고, f의 인버스를 하게 되면 0을 집어넣으면 얘는 다시 반대로 63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지금 여기 2, 4, 6, 1, 여기도 2, 4, 6, 1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이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만 돼요. F의 45는 3이고 F의 54는 5고 F의 63은 0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45가 3의 대응이 되고 54가 5의 대응이 되고 63이 0의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F의 9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또 동일해지냐면 F의 70이랑 서로 같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2로 동일해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어떤 대응 관계에 있어서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려면 뭐 역함수는 굳이 뭐 고려를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역함수가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이 1대1 대응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45는 3이 되고 54는 5의 대응이 되고 63은 0의 대응이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수가 같은 값이 존재를 합니까? 3이 나오기 위해서 또는 5가 나오기 위해서 0이 나오기 위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45, 54, 63은 결국에는 fx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x의 지금 정역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9를 집어넣었을 때랑 71을 넣었을 때 2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집합에 9와 72가 이렇게 동시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y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얘는 지금 보는 바같이 어떻게 되죠? 2의 대응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어떻게 쌍으로 대응 관계를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9라던가 72라던가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45, 54, 63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2, 4, 6, 1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 4, 6, 1.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0, 3, 5라고 하는 것은 요 원소가 아닌 이상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지는 경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역이 같아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0, 3, 5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45, 54, 63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x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45, 54, 63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9나 그리고 여기 71을 서로 비교를 했을 때 9 또는 72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수, 얘는 4가 되는 수, 얘는 6이 되는 수, 얘는 1이 되는 수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역시나 45는 3이고 54는 5고 63은 0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y라는 집합을 동일하게 공역과 치역이 서로 동일하게 만들어지려면 2, 4, 6, 1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결국엔 두 가지가 오겠죠. 9 또는 어떻게 해요? 72. 둘 중 하나만.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 얘도 마찬가지 두 가지. 얘도 마찬가지 두 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이 되는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4, 9, 36 그리고 어떻게 해요? 99. 이 두 개의 숫자 중에 하나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16가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얘는 무조건 필수로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2에 예를 들어서 3, 5, 0, 그 다음에 2, 4, 6,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소가 총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6개가, 아니, 7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7. 그리고 여기에서 45, 그 다음에 54, 63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요? 4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총 어떻게 됩니까? 16가지.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이 세 가지에는 지금 45, 54, 63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유일하게 3, 5, 0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집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2, 4, 6, 1이 있다라고 했을 때 2, 그 다음에 4, 6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가 2인 경우가 9랑 그 다음에 72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리고 4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81, 그 다음에 6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90, 자, 이런 식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풀이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맞는데 잘못된 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지금 x라는 집합이 0부터 4로 되어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x가 위에 있는 문제랑 좀 비슷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g의 1은 지금 3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g의 0 더하기 g의 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함수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이제 개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던가 지금처럼 함수 자체를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도가 꽤나 셉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부터 4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하셔야 되는 건 f의 0이라고 하는 게 결국 5로 나누면 당연히 0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될 거고 f에다가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4가 될 거고 f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f에 지금 어떻게 4를 집어넣으면 3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까 지금처럼 좀 빠르게 이제 조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 봅시다. f의 1이라고 하는 게, g의 1이라고 하는 게 3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를 뭉뚱그려서 한 번에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g의 0은 뭐고 g의 3은 무엇이다 이렇게 추론이 불가능하니까 g의 1이 3이다라고 한다면 x에다가 그냥 1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f에다가 다시 g의 1 그리고 얘는 g에 다시 어떻게 f의 1. 자,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g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f의 3과 서로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f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의 1은 2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g의 2는 f의 3과 서로 동일하니까 f의 3은 다시 1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g의 2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또 하나 구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g에다가 2 순차적으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g의 2 그러면 얘는 g의 f의 2랑 서로 동일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f의 1입니다. 됐죠? 근데 f의 1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얘가 2다라고 했어요. 그럼 g에 다시 f의 2는 다시 뭐라고요? g의 4. 그러니까 g의 4는 어떻게 해요?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x 이퀄 3입니다. x 이퀄 3 같은 경우에는 f의 g에 어떻게 해요? 3. 그리고 g에 어떻게 해요? f의 3.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g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얘를 구했네요. 얘를. 그쵸? 얘를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고 알고 있는 대로 x에다가 4를 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f에다가 g에 어떻게 4 그리고 g에 어떻게 f에 4. 자, 그러면 얘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면 g의 4는 2라고 했으니까 f의 2 f의 2는 다시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4. 그럼 우변 자체는 어떻게 돼요? g에 f의 4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시면 3.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g의 3은 4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를 차라리 한번 해볼까요?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그래프 그러니까 대응관계를 다 설정을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선은 g의 3은 4로 구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g의 3은 4 됐죠. 그러면 g의 0을 구하면 되겠죠. g의 0은 f의 그 다음에 g의 0 그리고 g의 f의 0 자 이렇게 됩니다. 0은 지금 0이에요. f의 0은 그러니까 얘는 g의 0 됐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f의 g의 0은 g의 0이 이렇게 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특징을 살펴볼 거냐면 f라고 하는 이 겉함수 그 정의역에 g의 0을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g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뭐밖에 없습니까? f에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이 꼴밖에 없죠. 그러니까 g의 0은 0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요 녀석 0, g3은 4, 그러니까 더해서 어떻게 해요? 4가 답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두 집합 A라고 하는 건 자연수로 돼 있고 B는 0부터 3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선 F는 A에서 A로의 함수, G는 A에서 B로의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F의 X가 MX로 돼 있고 GX가 X를 4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GX는 X를 4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0, 1, 2,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합성함수 g의 다시 fx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걸 좀 빠르게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g의 지금 fx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치역이 한 개만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때의 자연수의 m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것은 x를 4로 나눈 나머지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fx가 지금 mx로 지금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m에다가 예를 들어서 4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요. 4로 나누게 되었을 때 모두 어떻게 됩니까? 나눠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4x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x는 지금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4의 배수입니다. 그냥 4의 배수. 그러면 4로 나누게 되면 모두 다 어떻게 나머지가 0이겠죠? 그러니까 치역 자체가 그냥 0으로 0으로 그냥 일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m은 4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 좀 설명이 좀 너무 부실할 수 있으니까 정석적인 풀이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이때 지금 m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지금 m은 여기에서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기 위해서 m에다가 우선은 1부터 그냥 한번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굳이 기울기로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f의 x가 되어요. x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f는 a에서 a로 그리고 x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즉슨 g에 다시 fx 이렇게 했을 때 이 fx라고 하는 게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1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자연수의 값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연수의 값을 결국에는 gx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fx를 4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0, 1, 2, 3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치역 자체가 0, 1, 2, 3이니까 결국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해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다. 4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또는 fx가 x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g에 어떻게 해요? x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gx가 의미하는 바는 x가 결국에는 4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0, 1, 2, 3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이 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fx 자체가 2x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x 자체가 결국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2의 배수예요. 됐습니까? 2의 배수 중에서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 4, 6, 8, 10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4로 나누면 뭐가 되죠? 얘 2, 0, 그 다음에 얘 2, 그 다음에 얘 0, 그 다음에 얘는 다시 2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면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이 0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여기에서 g의 fx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그때의 치역의 개수는 0과 2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m이 또 3이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3의 x, 그러면 얘는 3의 배수, 그러면 3의 배수에서 4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3, 6, 9, 12, 15, 뭐 이렇게요. 그러면 4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얘 3, 얘는 2, 얘는 1, 얘는 0입니다. 그러니까 0, 1, 2, 3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겠죠. 치역은 한 개만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m이 4인 경우, 그러면 fx 4x, 그러면 얘도 4의 배수. 그럼 4의 배수는 어떻게 해요? 4, 8, 12, 16 이렇게 갑니다. 어차피 4로 나누면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치역 자체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개만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m의 최소값은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m이 4인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비교를 해보면. 자, 그래서 m은 4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집합 x가 있는데 1부터 7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권을 한번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두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의 x1과 f의 x2가 서로 다르다. 이거 뭡니까?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면 1대1 함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 나 조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런데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1대1 함수이면서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조건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 규칙을 그대로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f의 2부터 f의 3, f의 4를 지금 더하라고 했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할 거냐면 큰 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의 f의 x 이 녀석의 범위 자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큰 수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지금 f에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3. 그러면 f에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6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1보다 크거나 같기는 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요 녀석만 보게 되면 f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f의 3이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7까지인데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f의 3은 7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7을 초과하는 값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1대1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7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f의 3이 7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7을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f의 7. 자, 그러면 1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f의 7은 1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푸실 때요,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예, 나중에 찾으려면 또 헷갈려서 우왕좌왕 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자체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1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했냐면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얘가 합성함수거든요. 근데 겉함수의 입장에서 이 겉함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 자체가 1부터 7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함수로 합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겉함수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허용 범위가 그러니까 최소부터 최대가 결국에는 1부터 시작해서 7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값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은 추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f에다가 또 어떻게 해요? f에 2를 집어넣어 봅시다. x에다가. 그러면 얘는 f에 2. 마이너스 역시나 6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죄송합니다. 2는 4니까 얘를 4로 지워야겠죠. 4.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f7이 1을 이미 가졌고 그리고 f의 3이 7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1 함수 조건 선상에서 이 전체의 값이 나올 수 있는 이 값이 결국에는 1을 가질 수는 없겠죠. 최소한
2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f의 2는 6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f의 2가 6보다 크거나 같은데 7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자, 1, 2, 3, 4, 5, 6, 7 헷갈리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3은 어떻게 해요? 7로 가고, 그리고 7은 다시 1로 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번째 지금 보시면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얘가 1대1 함수니까 f의 3이라고 하는 이 값과 f의 2가 서로 어떻게 해요? 다릅니다. 그러면 f의 2를 이 f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f의 2와 f의 3은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2부터 어떻게 해요? 6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최소한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f의 2는 6보다 크거나 같아요. f의 2가 6보다 크거나 같은데 7을 가질 수 없으니까 6을 가져야겠죠. 자, 그래서 f의 2는 6이다. 자, 이것도 정확하게 표시를 좀 해놓고 이해가 잘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또 6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f에다가 지금 6 그러면 2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6은 다시 2를 갖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찾아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해요? 6을 갖는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얘는 6.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습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f에다가 f의 1. 그러면 얘는 f의 1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 어떻게 됩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역시나 2와 그 다음에 6 사이에 있는 3, 4, 5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얘는 뭐가 된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f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5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f의 1은 어떻게 된다? 5 초과하는 값은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5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표시할게요. 1은 5. 됐습니까? 자, 그러면 f의 1이 5라고 했으니까 f의 5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3 이렇게 되겠죠. 얘도 5에 해당이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f의 5는 3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3은 아까 어떻게 됐었죠? 7. 그리고 4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 경우에는요.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1, 2, 3으로 다 대응이 됐고 5, 6, 7로 대응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 녀석 대응이 됐고 4 하나만 남았습니다. 1대 함수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면 4로 가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예, 요 녀석의 값은 4다 라고 보시면 되고 모두 다 더하게 되면 17이 답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 집합 A랑 B라고 하는 집합의 원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F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로 B는 B에서 A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나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명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이 녀석은 뭐라고 했죠? 일부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라는 원소가 B에 속하는데 그죠? 그 중에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gx가 x이다 라는 것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B집합의 모든 원소가 이런 일이 벌어질 필요는 없이 일부의 원소만 얘를 만족시켜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라고 하는 조건을 보시면 모든 x가 a에 속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n의 a라고 하는 것과 n의 b가 서로 같거든요. 어떻게 같죠? 4개씩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냥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f라고 하는 것과 g를 서로 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1대1 대응이래요. 그리고 f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쓸까요? 여기에서 x 그리고 y 그리고 y에서 뭐 x 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g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는 원소들의 개수가 서로 다 동일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여기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얘를 좀 지우고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x1, x2, y1, y2 그리고 z1, z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합성을 했을 때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녀석을 g라고 하고 얘를 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1은 y1으로 간다라고 하고 y1은 z1으로 간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2라고 하는 것은요 y1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z1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만일에 지금 보시면 x2가 y1으로 가고 간다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f의 지금 g에 x1과 그리고 f의 g에 x2 자, 이 녀석이 동일하게 z1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은즉슨 결국에는 서로 다른 x1과 x2에 대해서 동일한 함수값을 갖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체 합성함수는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x2가 y2로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y2가 z1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도 x1과 x2를 집어넣는데 결과적으로는 z1과 서로 동일해지니까 결국에는 이 합성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z2로 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만일에 여기에 y3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y3가 z2로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f의 g의 x 얘가 1대1 대응을 만족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x1과 x2를 각각 집어넣었을 때 z1과 z2로 나오는 데다가 z라고 하는 것의 어떻게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져 버리니까 이 경우에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f와 그 다음에 g가 1대1 대응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y3가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이 동일한 어떻게 해요? 개수를 모두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f랑 g는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요. 됐습니까? 자,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다조건에서 모든 x가 a에 속하는데 f, g, f 순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성이 되어 있고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얘는 1대1 대응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녀석 자체를 새로운 함수 hx다라고 했을 때 hx가 x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 x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으면 2, 3, 4, 5가 하나하나씩 어떻게 대응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에는 1대1 대응인 데다가 결국에는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동일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와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거 G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만일에 이렇게 했을 때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합성함수는 지금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를 묶고 여기에 fx 자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x 플러스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때 요 녀석과 요 녀석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결국엔 뭐가 된다? 각각 1대1 대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가 또 1대1 대응이니까 결국에는 f와 g가 서로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f와 g가 모두 1대1 대응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알고 있는 정보부터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볼게요. f의 3은 5라고 했고 g의 2는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가라고 하는 조건에서 f의 3이 5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라고 하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해볼 건데 자, x에다가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f의 g에
그 다음에 f의 4가 이렇게 옵니다. 됐습니까? 근데 f의 4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4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5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얘가 5가 되기 때문에 f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뭐가 됩니까? 3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의 f의 4는 3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명확한 대응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G라고 하는 것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G의 2가 3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f의 4가 결국엔 2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F라고 하는 것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1, 2, 3, 4 그리고 B는 2, 3, 4, 5 그러니까 여기 A고 여기가 B인데 A에서 B로의 대응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F의 3은요 5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F의 4는요 2로 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F의 1과 F의 2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것과 2라고 하는 게 있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1이 3으로 가게 되면 2는 자연스럽게 4로 가야 되고 1이 4로 가게 되면 F의 2는 3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는 총 두 가지로 나누어서 F의 1이 3, F의 2가 4인 경우 두 번째는 F의 1이 4, F의 2가 3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부터 한번 따져줘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부터.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F에 지금 어떻게 해요? G에 다시 F입니다. 그리고 여기 1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3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F에 어떻게 해요? G에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G에 아까 3이 나왔었나요? G에 3? G에 3은 없었죠.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G에 3 G에 3은 G의 3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된다라고 했었고, 그쵸? 그 다음에 f의 값이 2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죠. G의 3이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f에다가 G에 다시 f. 그리고 여기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f의 2가 뭐가 됩니까? f의 2는. f의 2는 4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에 다시 g에 그 다음에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g의 4는 또 뭐라고 하면 됩니까? g의 4 g의 4는 g의 4는 잠시만요. g의 2는 3이고 이거 써야겠네요. 그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자, 여기서 g의 3은 4가 나온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g의 2는 3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G의 4, G의 4는 그렇죠. 여기 2를 집어넣는데 여기가 3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F가 지금 3의 값을 갖는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G의 4는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 G의 4가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G의 4, G의 4가 1 그러면 G의 5는 자연스럽게 2가 되겠네요. 자, G의 5는 2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요.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 조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일부.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조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F의 지금 어떻게 해요? G에 다시 F의 1입니다. 그러면 F의 1은 4라고 했으니까 F의 G에 다시, 여기는 4가 이렇게 올 거고요. 자,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여기에 뭐가 옵니까? 2가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러면 F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2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G4가
결국에는 4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F에 4를 집어넣으면 결국엔 2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G4가 4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F의 G에 다시 F에 2를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F에 그 다음에 F의 2는 3이라고 했으니까 G에 다시 F의 3.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를 집어넣었을 때니까 결과값은 3이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F의 값이 3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G의 2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G의 3이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G의 5라고 하는 녀석은 자연스럽게 1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서 2, 3, 4, 5, 1, 2, 3, 4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G3은 2예요. G4는 4예요. 그 다음 G를 아까 저 위에서 G2는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5는 자연스럽게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1로 어떻게 대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에서는 나 조건을 또 같이 만족을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F의 1은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G의 3은 어떻게 됩니까?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6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합성을 했는데 X래요. 그랬을 때 F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합성을 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 4, 5, 6. 자, 1, 2, 3, 4, 5, 6.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등함수 1개. 자, 첫 번째 항등함수인 경우 한 가지.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번째 세 개의 원소만 엇갈린 대응을 하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으로. 자,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을 선택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은 어떻게 해요?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다시 1로 간다. 이거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3개씩 묶으면 되는 건데 6 컨비네이션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으로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같은 요 경우에서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자, 봅시다. 자, 요 한 가지 경우에서 1이 예를 들어서 3으로 갔어요. 됐죠? 그러면 2는 2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는 1로 가야 돼요. 됐죠? 그리고 3은 2로 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3번 합성을 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1이 3으로 갔습니다. 됐죠? 한 번, 3이 2로 갔습니다. 두 번, 2가 1로 갔습니다. 세 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함수를 3번 합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서로 다른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를 이렇게 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것부터 한번 가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3 곱하기 2 곱하기 1, 20. 그래서 얘는 40입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자, 이걸 좀 지울게요. 세 개씩 짝을 이룬 원소가 엇갈린 대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는 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세 개씩 짝을 이루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가 총 6개라서 예, 이렇게 모두 대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2, 3, 4, 5, 6. 자, 1, 2, 3, 4, 5, 6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1이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간다. 자, 4는 4로 갈 수가 없으니까 4는 5로 가고 그리고 5는 6으로 가고 됐죠? 6은 4로 간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6 컨비네이션 3 서로 다른 6개에서 3개를 선택한다. 그리고 나머지 3개에서 다시 3개를 이렇게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지수에서 1, 2, 3이 생길 수가 있고 이 가지수에서 4, 5, 6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여기에 4, 5, 6이 먼저 있고 여기에 1, 2, 3이 뒤늦게 어떻게 선택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 요 경우와 요 경우 같은 쌍으로서 서로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2분의 1 이렇게 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 계산을 하게 되면 얘 아까 20가지가 나왔고요.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한 가지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을 하게 되면 10가지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경우에 대해서 요 경우 안에서 결국에는 각각 두 가지씩 다른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1이 예를 들어서 3으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2로 가고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10가지라고 하는 것에다가 각각 두 가지씩을 또 서로 곱을 하면 40가지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40 더하기 40 더하기 1 그러니까 결국에는 81. 자, 이게 답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컨비네이션 사용한 거거든요. 예, 컨비네이션 사용하는 거 잘 모르시는 분은 제 앞에 강의를 또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못 찾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꼭 저한테 말씀을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 문제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했고 f가 1대1 대응이라고 매우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을 지금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억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fx가 가질 수 있는 치역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x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f의 1 곱하기 f의 2라고 하는 것은 6에 해당이 되니까 2 곱하기 3이거나 3 곱하기 2가 되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1 곱하기 6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f의 1과 f의 2가 6의 약수에 해당이 되는데 그 약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부터 5 사이에 있는 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서로 간에 곱을 했을 때 6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다라고 하게 된다면 1, 2, 3, 4, 5 1, 2, 3, 4, 5 그러면 예를 들어서 f의 1과 f의 2라고 하는 게 1과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2와 3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1이 2로 가거나 2가 3으로 가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 4, 5에 대해서는 1, 4, 5로 어떻게 해요? 하나씩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f의 3 더하기 f의 4 더하기 f의 5라고 하는 거 3, 4, 5가 정확하게 무슨 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얘네들이 각각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값이 1, 4, 5에 해당이 되므로 전체를 모두 더하게 되면 얘네들을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0가지.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 녀석이면 f의 a는 a인 집합 x의 원소 a가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1, 2, 3, 4, 5고요. 1, 2, 3, 4, 5입니다. 자, 보시면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켜야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두 개씩 짝을 이루거나 그러니까 항등함수이거나 첫 번째 항등함수 두 번째 두 개씩 짝을 이룬 원소가 서로 어떻게 해요? 엇갈리게 대응.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씩 짝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이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이 2로 가고 2는 1로 간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과 4를 이렇게 묶었을 때에도 3은 4로 가고 4는 3으로 간다.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소가 남기 때문에 이 원소는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경우가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으로 갈게요. 집합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이 녀석이면 결국에는 fb와 b는 서로 같은 b가 존재를 하느냐. 자, 이건요, 니은과 디귿을 잘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지우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1, 2, 3, 4, 5 1, 2, 3, 4, 5 그런데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를 모든이라고 바꿔버리고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얘를 무조건 성립을 시켜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죠? 항등함수이거나 아니면 세 개씩 짝을 이루었을 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으로 가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어떤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엔 뭡니까? 이 원소 x 중에서 일부분만이라도 얘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요 녀석을 만족을 시키고 나머지 4랑 5라고 하는 것은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4가 5로 가고 5가 4로 가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4가 지금 보는 바가 지금 5로 가고 5가 다시 4로 가고 4가 다시 5로 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3번 합성을 하게 되면 4는 5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FB가 B랑 서로 같아지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까? 절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우가 반례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잘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고 있고 어떤 원소 X에 대해서는 얘가 성립을 한다. 자,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얘는 부분, 얘는 전체. 그러면 1대1 대응을 또 만족시킨다고 했거든요. 얘는 또 1대1 대응까지 또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억분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 f의 3은 f의 인버스 3과 서로 같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제가 보충 설명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f의 g 그 다음에 x 이퀄 뭐 x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이라고 해서 f랑 g가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거랑 같이 지금 보시면 f의 fx를 했는데 x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래요. 그러면 f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역함수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보는 거지 f에 f 그 다음에 x라고 했을 때 맨 왼쪽에다가 f의 인버스를 각각 이렇게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항등함수로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 fx가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서로 결합을 해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얘를 유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즉슨 동일한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f의 1은 3이면 f의 2는 4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 지금 여기에서 f의 1이 3이면 f의 2가 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2를 집어넣으면 지금 4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f의 x가 2x인데 얘를 만족시키는 게 일부분만 결국에는 만족시키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중에 x의 값이 2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f의 1이 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됩니까? f에 2를 집어넣었을 때 4.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중에서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성립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f의 1 자체가 3이다라고 했을 때 f의 2는 4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선은 일부가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하게 되려면 f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고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고 f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6이 되고 f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8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엔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근데
얘랑 얘는 절대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x에서 x를 함수라고 했는데 6과 8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둘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f의 1은 지금 3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의 1이 3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갈게요.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지금 4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대1 대응을 만족을 시키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얘도 일부분은 어떻게 해요?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항등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얘는 나 조건을 절대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두 개씩 짝을 이루어 서로 엇갈리게 대응. 자, 요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1, 2, 3, 4입니다. 1, 2, 3, 4. 우선은 제약 조건이 이미 나 조건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1이 2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우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는 것 같이 두 개씩 짝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짝을 이룬다라고 하게 되면 2는 1로 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3은 3으로 4는 4로 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자, 3이 4로 가는 경우 4가 3으로 가는 경우도 허용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였어요? 2가지.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일에 1, 2, 3, 4 1, 2, 3, 4 자, 이번에는 2가 4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2가 4로 간다. 자, 그러면 2가 4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2가 4로 가기 때문에 4와 2를 이렇게 둘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4는 2로 어떻게 엇갈리게 대응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1은 1로 가고 3은 3으로 가거나 아니면 1이 3으로 가고 3이 1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나 2가지. 자, 이게 이해가 잘 되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1, 2, 3, 4 자, 1, 2, 3, 4 자, 1이 2로 가고 2가 4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경우는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여기 1, 2, 3,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 두 번 합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 오려면 1이 2로 갔다가 2가 무조건 1로 가야 돼요. 근데 2가 지금 4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응에서는 두 번 합성을 하게 되면 2가 4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가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그래서 전체 몇 가지? 4가지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디귿을 생각을 할 때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짝을 이루어서 이제 서로 엇갈리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는 한데 우선은 제약 조건이 있는 나 조건을 먼저 고려를 해서 나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나머지 경우를 따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